아, 아. 서희 씨, 서원 씨, 시작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SNT 원장입니다. 네. 설명회 때 뵈신 분도 있고, 처음 보신 분도 있고, 어, 지금 오늘 설명회 전에 제가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먼저 질문을 받을게요. 그 내용을 다 포함해서 즉석에서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함축적으로. 좋은 질문을 하신 분께는 수강료 할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는데 차마 먼저 말씀을 못 하시나요? 네. 일단 이 보시기 전에 이 이해를 먼저 하시고 나서 이제 설명을 들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모두 다 해 원서를 언젠가는 쓰겠죠. 모두가 다. 예, 학년에 올라가면서 쓸 겁니다. 근데 그 원서를 쓸 때 아이들이 뽑는 기준을 전부 어머님들은 어워드에 맞춰져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큰애를 보내보시거나 아니면 큰애를 보내셨어도 컨설팅 회사에만 맡기시고 본인은 왜 떨어졌는지 왜 붙었는지 모르시는 분은 또 모르겠지만 앱을 같이 참여하셔서 써보신 분들은 이 어워드가 중요하지만 어워드로 뽑히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그때 가서 아시게 돼요. 자, 뭘로 뽑히나요? 인터뷰를 보나요? 인터뷰를 안 봅니다. 인터뷰 보긴 보는데 인터뷰는 알람라이가 보죠 나와서. 그래서 이 동네 아저씨들이 나와서 우리 한국말로 하자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 그 인터뷰가 안 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붙었어요. 이제 인터뷰가 동네 애들이 다 봤는데 자기만 하버드만 안 봤다, 뭐 스탠포드도 안 봤다. 이런 경우에서 이제 알럼나이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랜덤리 빠져요. 그냥 도저히 이제 일정이 안 된다 하는 경우는 빠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다고 해도 인터뷰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에세이는 어머니들 아시다시피 퍼스널 에세이가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학년이 어리신 경우는 좀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650자로 자기소개서죠. 우리말로 하자면 자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는 이제 그런 것이. 그다음 퍼스널 에세이를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서플리먼트가 있죠. 네. 근데 서플리먼트와 이게 링크가 지어서 생각하는 게 10 액티비티입니다. 이제 10 액티비티의 리스트가 있어요. 뭐가 있죠? 항목이 있죠. 디베이트 앤 스피치가 있을 거고, 그리고 항목상으로 아카데믹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서치가 있을 수 있죠. 아카데믹이 있을 거고, 그리고 arts and sports가 있을 거고, 커뮤니티 서비스가 있을 거고요. 커뮤니티 서비스는 이제 volunteering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스쿨 액티비티가 있을 겁니다. 뭐 이 정도 항목에서 내가 뭘 했다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이면 인턴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 액티비티를 전부 다 채워야 하는가? 예, 이것도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10 액티비티를 채워야 하는가? 예. 근데 10 액티비티를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7개를 쓰고도 붙는 경우도 있고요. 크게 5개만 붙는 자신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개를 착실히 세우는 수도 있고, 근데 이 숫자 때문에 붙고 떨어질 건 아니고 어떤 아이인가가 그림이 그려진 대로 붙는 거죠. 네. 그리고 이 10 액티비티의 내용을 여기에서 150자로 쓰는 게 간단히 뭘 했다고 쓰는 거거든요. 그럼 10 액티비티의 리스트에서 보통 뭐가 맨 위로 올라갈까요? 아트 스포츠? 아니겠죠? 네. 뭐가 올라갈까요?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올라가요. 디베이트 스피치가 먼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카데믹이 먼저 올라가는 애가 있고, 그리고 스쿨 액티비티가 먼저 올라가는 애가 있고요. 인턴십 올라가는 거가 있고, 예.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상담을 하실 때 뭐를 저랑 상담할 때 뭘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는 것만 적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적으시면 될 거예요. 자, 10 액티비티는 순서가 중요하다? 너무 진지하신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호응을 해주셔도 제가 질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설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가 중요하다? 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뭘 했냐면 10개를 다 채우는 게 중요하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theme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다음이 이제 나는 이 10 액티비티를 할 때에 확인 사살이라고 할까요? 그게 어워드죠. 그렇죠. 근데 이것 이제 여기는 보통은 컨설팅 회사들 같은 데서 650자 자소서를 쓴다라고 했을 때 너는 충분히 여기에 너무 우수하니까 여기에서는 너의 인간성을 많이 써라. 되게 애매한 말이죠. 인간성이 많이 나타나로 그러니까 뭔가 매력적인 아이로 느껴져로 써라. 그러니까 모든 데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근데 여기서 클래식하게 쓰지 말아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뭐냐면 애완동물이 죽은 걸 쓰지 마라. 애완동물의 죽음을 보고 이 생명의 귀중함을 알아서 의사가 되기로 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얼마나 가슴에 맺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것들 쓰지 마라. 그리고 이제 가족사를 쓰라 그러는데 가족 갈등을 쓰지 마라. 아니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것들이 좀 떠도는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예. 떠도는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또 가족 갈등에 대해서 쓰지 마라. 애완동물의 죽음에 대해서 쓰지 마라. 그리고 가족 갈등 중에서 특히 부모의 이혼에 대하여 쓰지 마라. 특별하지 않다. 이혼한 부모가 너무 많은 쪽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전혀 어메이징한 이벤트도 아니고 obstacle를 장애를 극복한 예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미국적인 정서로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쿨하게 쓰는 걸 좋아해요. 쿨하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위트도 있게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걸 좋아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통과는 뭐냐면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건 메이저를 쓰라고 하죠. 어떤 학교는 MIT는 하나 그리고 스탠포드는 3개 예일도 3개 그 다음 프린스턴은 메이저가 2개 마이너가 2개 이런 거예요. 근데 마이너까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티피킷 코र्스도 프린스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했는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공이라는 말이 없고 컨센트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은 네 직업을 하버드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네 직업은 뭘 할 거냐라고 커리어를 묻는 항이 있기 때문에 메이저를 표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역시 3가지 관심 코스에 체크를 하게 하죠.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또 기억하실 게 있어요? 기억할 게 너무 많죠. 전공은 표시는 하는데 이 전공을 그대로 대학 갈 때 가져가는 학교가 있고 대부분의 학교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네가 처음에 들어올 때 전공을 뭐 한다고 했어? 라고 서로 묻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내에서 보셨을 때 안 바꿔 쓰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사이언스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죠. 컴사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컴사로 지원하면 컴사로 가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전과라고 하는 게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매스에서 상위권의 학생이 컴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뭐 이런 이제 스페시픽한 케이스가 있지만, 그러니까 펜의 경우에도
이과가 문과로 오고 문과가 이과로 갈 수는 없어요. 코넬도 전공 이등은 힘듭니다. 뭐 이런 특수학교들 말고 모든 학교는 전공을 표시는 하나 전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때 듣고서 저랑 또 상담하실 때 가서 전공을 바꾼다는 얘기죠. 바꾸는 게 아니라 어머니 전공이 없다고요. 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럼 전공을 왜 표시하는데? 내가 이 목표를 가지고 이 활동을 해서 나는 이런 머티리얼이 될 거야. 난 전체 입사장관을 쭉 봤을 때 작은 일론 머스크구나. 작은 마크 주크버그구나. 작은 빌 게이츠구나. 작은 스티브 잡스구나.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을 보고. 그 나의 정체성이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초록색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이걸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럼 참고는 뭐냐? 점수죠. GPA. 그리고 SAT. 뭐 ACT.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그다음에 AP. 근데 스탠포드마저도 이 점수를 옵셔널로 바꿨죠. 그리고 심지어 재작년에 그 어느 학교에서 그 스탠포드를 얼리로 합격한 친구는 SAT 점수를 내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경우들이 미국에는 안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근데 우리 여기는 그러면 1570이 나왔는데 어머니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한 번 더 봐서 1590을 내려고요, 원장님. 하지 마세요.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애가 틀리기도 해야 돼요. 예, 이런 거죠. 그럼 1500점이나 1510점이 힙스를 가는 경우도 지금 최신 3년 동안의 결과를 보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저희 학원에서 그 NLC에서 스탠포드를 가네, KIS에서 스탠포드를 간 친구, 프린스턴, 외대부고에서 프린스턴을 간 친구들, 모든 그 친구들의 그 SAT 점수는 1510에서 1540, 1550까지였어요. 그리고 올해 원서를 쓰는 친구도 1550이나 40 나는 친구는 제가 보지 말고 그럴 때 딴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집착으로 보여져요. 어떤 것들에서. 이건 뭐냐면 그냥 트레스 홀드를 넘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어느까지의 그 반도의 우수한 학생이다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몇 개 학교가 있어요. 서울에 국제학교 중에. 그래서 우리 학교의 밸레디토리언이다 라고 카운셀러가 말을 해주는 거에 따라서 전교 1, 2, 3등대로 가는 학교가 2군데가 있습니다. 학교 히스토리에서. 그래서 어머니들 표정이 우리 학교? 뭐 이렇게 보시는데 그거는 개인 상담일 때 말씀드릴게요. 예, 그런 경우들이 있는 학교가 2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그 전교 1등대로 가지 않습니다. 네, 전혀 상관이 없어요. 30등 안에 들었을 때. 근데 이제 그 좀 약간 30등 정도 됐을 때 극복할 수 없는 학교, 그리고 30등 정도 됐을 때 무조건 극복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주 안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비리그는 갑니다. 그런데 그 펜 이상을 가는데 이제 힙스가 안 된다는 거죠. 힙스가.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 빼고 이거는 트레스홀드가만 넘으면 된다. 모든 학교가 그 C 학교에서 저희에게 컨설팅을 받고 프린스턴에 간 친구도 역시 탑 50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H 학교에서 저희 설명회 선 학생이 있는데요. 본인이 설명해서 얘기를 했죠. 73명 중에서 본인이 51등에서 55등이었다고. 네, 근데 그 친구는 하버드 빼고 15개 학교를 합격했어요. 본인이 서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그 하버드 빼고 자기를 전부 앞섰던 정교권 친구들 굉장한 스펙들을 다 제끼고 하버드 빼고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고서 예일을 전액장학생으로 프린스턴을 3,000불을 받고 그다음에 콜롬비아는 아시아 애들은 제2장학생이라는 게 못 받습니다. 이 제2장학생을 받게 된 비결은 무엇인가? 띠임이 너무나도 정확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띠임이라고 하는 거가 나중에 가서 어머니들이 그럼 띠임이라고 하는 게 뭔데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디베이트 스피치는 창업대회를 나갔고 그 다음에 아카데믹은 물리 리서치를 했고 아트 앤 스포츠는 바이올린, 커뮤니티 서비스는 고아원,
스쿨 액티비티는 컴퓨터 동아리. 제 말 이해되세요? 이 친구의 띠임을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띠임이 정확하게 이 전공의 세 가지와 일치하는 거가 좋다. 근데 세 가지에 일치한다는 건 뭐냐면, 자, 지금까지 다 이해되셨죠? 덜 되시면 나중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강사 출신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 시어머니랑 얘기할 때도 어머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라고 항상 묻고 나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전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같은 개념이 예전에 1지망, 2지망, 3지망 있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일론 머스크를 다시 11학년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자, 이 일론 머스크가 원서를 쓸 때 전공을 스탠포드를 쓴다고 생겼을 때 세 가지를 쓸 때 뭐를 전공을 쓰면 되겠나요? 네? 컴싸 또 비즈니스. 예, 그 비즈니스 비즈 또 비즈가 학부에는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예. 커뮤니케이션 브랜딩하고 이런 곳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비즈가 있는 곳이 있고, 근데 그거 이제 이코는 약간 수학에 가깝거든요. 이 비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걸 좀 아셔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엔지니어링. 오케이. 아니면 피직스가 조금 더 이거에 가깝죠? 아니면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쪽으로 쓰겠죠. 그럼 마크 zuckerberg를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그 마크 zuckerberg는 하버드에서 전공을 컨센트레이션을 뭘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컴퓨터 사이언스 또 사이콜로지. 네, 마크 zuckerberg의 전공이에요.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에 적용시킨다. 그리고 이제 그 하버드에서는 그 유명한 CS 코스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컴퓨터계에서 그 굉장히 유명한 친구들도 엔트로폴로지와 컴사를 전공한 친구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엔트로폴로지가 꼭 이제 뭐 옛날 뭐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cultural difference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다음에 그런 데가 요즘에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은 1지망, 2지망, 3지망을만 생각해서 여기에 설계를 하는 부분도 모두 다 뭐라고만 설계를 하면 히스토리 하나만 들고 봤어요. 그냥 전부 히스토리.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띠이 정확하면서 흥미로운 것들을 잘 섞는 게 이게 컨설팅의 80%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는 뭘까요? 글입니다. 모든 곳들에서 저희는 대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거에도. 에세이에 대해서도 대피를 한 적은 없어요. 모든 그 폴리시를 한 적도 없어요. 피드백만 끝까지 줍니다. 왜냐면 저도 처음에 그는 잘 써오기 위해서 고쳐봤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들 잘 아실 거예요. 글이라고 하는 게 사람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글이 다 다른 거 아시죠? 네. 그 입사정관들은 글의 향내만 무청 그 몇만장들의 글의 향내만 맡는 사람들이에요. 글로만 사람들을 상상하는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아이인지.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쓴 글은 한국 자소서도 확 색깔이 어머 진짜 잘 쓴 건 알겠어. 근데 어른 글이야를 당장 알아요. 그래서 이 에세이 컨테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 대중적으로 알려진 뭐 존 로크라든가 이런 대회들은 사실 대필로도 가능합니다. 예. 근데 저희는 대필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는 모든 어떤 세계적인 대회에 이 대회들의 수상을 받은 친구들은 끝까지 피드백을 쫓아온 친구. 예. 그러니까 그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재원생분들은 피드백이 어떻게 가는지 한 줄 한 줄 이거는 어떻다 그 계속 뭐 이건 안 생각해봤니 뭐 했니 근데 수상을 아직까지 세계에 대해서 일리는 안 됐지만 가까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력적으로. 그래서 본인들이 느껴요. 얼마나 실력적으로 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에세이구나. 에세이를 11학년 때 갑자기 잘 쓰게 할 수 없어요. 글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굉장히 많은 걸 알아야 하죠. 많은 걸 알아야 하죠. 그래서 이제 글쓰기 데이들을 막 쭉 하면서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데이에 뭐 별데이들이 다 있어요. 어떤 것들이. 근데 긴 글이나 비문학 아티클을 못 쓰는 애도 또 시를 잘 쓰는 애가 있어요. 잘 쓴다고 세뇌를 시키면 시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뭔가 잘하고 싶거든요. 넌 시를 잘 쓰는구나. 그럼 시만은 잘 쓰고 싶어요. 짧거든. 그렇게 해서 인문하게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우리 풍자시를 세타일 한번 써보자. 플레이라이트 코스도 이제 열었어요. 근데 이제 플레이라이트도 이제 쓰는 것도 보통 이제 아티클을 지겨운 아티클을 무슨 뭐 크립토 커런시를 읽고 그걸 쓰라고 뭐 사설을 쓰라 그러면 뭐 엄마랑 뭐 스트러글링 하는 친구들도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은 그 소설을 쓴다든지 어떤 정치적인 그런 현재적인 그런 이슈를 풍자하면서 쓰는 것들을 처음 해봤거든요. 재밌단 말이에요. 짧고. 근데 글이라고 그러니까 리딩이라고 하는 것도 만화책을 보면서 점점 긴 글을 보게끔 글에 빠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역시 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뽀마 입사정관들한테 물었습니다.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걸 어떻게끔 보느냐라고 하니까 일단 이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걸 보면서 10 액티비티를 보니까 얘는 이런 창업을 해서 이런 인재가 되겠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이 쭉 보면서 어떤 머티리얼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주로 신경 쓰는 부분은 뭐예요? 얘랑 어워드죠. 어워드는 다 휩쓰는 아이들이 코넬도 너무 훌륭한 대학이죠. 네, 그런데 만약 방향만 잘 설정했더라면 세상에 하버드 이상의 대학도 더 갈 수 있었는데 코넬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러니까 막 눈에 보여지는 거. 디베이트 국대 1590 SAT 서브젝트 다 맞아. 옛날에 서브젝트 있을 때 800 뭐 이것들을 뭐 AP 전부 5점. AP 아까 그 하버드 말고 다 붙은 친구는 5점이 없어요. 다 4예요. 그런데 진짜 활동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았을까. 글 쓰는 것도 엣지가 있고 기가 경쾌하고 얘를 만나보고 싶어. 사귀고 싶어요. 얘 꼭 붙으면 한번 보고 싶어. 이런 매력적인 아이. 그 매력적인 아이를 그 다음 이제 메이저나 이런 걸 보면 이제 확 달라지는 거죠. 네. 근데 그 매력적인 아이를 어디서부터 보냐면 이거부터 보는 게 아니라 얘를 봐요 먼저. 그리고 여기서 반은 떨어져요. 이미. 그 다음 여기에서 충분히 매력이 있다 라고 하면 뭘 보냐? 그 다음에 두 개를 같이 펼쳐놓고 봐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서폴들이 다 다른데 예를 들면 그 intriguing topic 그 다음에 네가 why are you personally drawn to it 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한테 가장 intriguing topic 가장 흥미로운 토픽은 무엇이고 아이디어는 무엇이고 그리고 너는 가장 중요한 건 흥미로운 토픽이 뭐냐 그러면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뭐 설탕의 역사에 쓰거나 뭐 그런 일 많아요. 말고 가장 중요한 건 why are you personally drawn to it? 너는 왜 개인적으로 여기에 끌렸는데 그게 얘랑 얘를 묶어주는 네, 얘와 얘를 뭐 했는지 묶어주는 강한 링크입니다. 그리고 스탠포드의 그 유명한 루미레터 퓨처 룸메이트한테 보내는 편지라는 거 있어요. 그러면 순진하게 정말 루미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착한 아이야. 뭐 재밌는 아이야.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약간의 표현은 다르겠지만 그런데 얘 중에 하나를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모든 서플리먼트 중에서 다 들어가는 게 있죠. 뭐냐면 어디 가세요? 모든 서플리먼트에 다 들어가는 질문이 엑스트라 커리큘러에 대해서 너의 활동 중에서 가장 미닝풀한 액티비티를 인턴십이 되거나 아니면 뭐 봉사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쓰라는 게 250자에서 300자짜리가 있어요. 모든 학교에. 그 다음 모든 학교에 또 다 들어가는 에세이가 뭐가 있냐면 서플리먼트가 뭐가 있냐면 너는 어떤 커뮤니티란 너한테 뭐고 커뮤니티에 기여한 게 뭐고 네가 브라운 커뮤니티에 그걸 가져와서 공헌할 건 뭐니 네가 예일 커뮤니티에 와서 그걸 그대로 한 활동을 가져간 게 뭐니 공부는 엄청 잘했는데 커뮤니티 서비스 10 액티비티에 가장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쓸 때? 한 주에 몇 시간씩 몇 년을 했는지를 써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몇 시간씩 몇 년 했는지를 써야 합니다. 뭐 일주일에 몇 시간.
그리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게 나와요. 근데 다 어떤 애는 나중에 와서 1년 이거 리서치 페이퍼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것에 대해서 리서치를 아주 끈덕지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 여기에서 이제 250자, 300자짜리를 여기서 충분히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으로 쓰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펙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원서를 다 냈어요. 내 모든 걸 다 맞춰서 냈어요. 읽는 거 없는 거 긁어서. 이것도 서플도서 한 10개 학도를 보통 쓰잖아요. 어떤 경우는 15개를 써요. 그럼 이제 서플에 없는 것들도 모든 활동을 긁어서 전부 씁니다. 그 프린스턴 간 친구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쓰다가 여기는 9학년부터 쓰게 돼 있어요. 9학년부터. 근데 이 서플은 9학년부터 쓰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그 살아온 응애할 때 인생부터 쓰는 거거든요. 퍼스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는 쓰다 없어서 자 우리가 4학년, 5학년, 6학년 때 한 거 없을까? 그랬더니 경복궁 봉사를 한 거예요. 통역 봉사를. 그것도 4년을. 그래서 이 4년간 통역 봉사를 하면서 그 통역 봉사를 했다 뭐 리포트처럼 쓰면 재미없어. 다 레저메처럼 보이면 끝입니다. 둘 다. 레저메처럼 보이면. 그러니까 나는 인사이플 엔터테이너였다.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면서 모든 어떤 먼 전에는 무슨 뭐가 있었고 뭐다 포토존 그다음부터 이제 처음에는 여기 그 전대 같은 그 마이크 있잖아요. 그 마이크를 달고 처음에는 그냥 2명, 3명 안내하다가 내가 재밌으니까 갑자기 10명이 모였고 30명이 모였고 50명이 모였고 나는 거기 매주 가기 위해서 리서치를 했으며 일본 커플이 오면 포토존이 어딘지 가장 알아서 모셨고 또 유럽 중노인들이 오면 그 유럽 그 독일의 술 따르는 그런 제사 풍습을 내가 연구를 했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의 동독점을 알아서 그 사진을 준비해서 갖다 줬으며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나를 70명이 따라다니더라. 네 그래도 난 쇼맨이었다라고 그 장면이 생생하게 보여지게 썼죠. 그 친구의 프린스턴 1지망은 필로소피였고 2지망은 엔트로폴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냥 매력이라고 하는 게 막 매력 이렇게 예쁘게 쓰라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스토리로 펼쳐지게 인생이 되게끔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띠을 잡는 것조차가 한 3개월, 4개월 걸려요. 사실은. 네, 3개월, 4개월 충분하게.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굉장히 아이의 대입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빠, 엄마까지 털었는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평범하세요.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평범하게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할머니가 민화가예요. 그럼 좀 얘기가 좀 달라져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민화가셨는데 그 제주국제학교를 갈 때 민화의 잉어를 그려주셨는데 그 이 두 가지 놀란 게 잉어가 펄딱 튀어나올 것 같아. 진짜 살아있는 이 생생함에 놀랬고 두 번째는 할머니 왜 저한테 수많은 그림 중에서 잉어를 그려주셨어요? 라고 하니까 잉어가 웰빙을 뜻하는 거다. 그래서 이 그림자조차도 사람한테 감동을 나는 디베이터였는데 YTN 베스트스피커였는데 그 베스트스피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그림 자체도 말보다 더한 힘이 있죠. Picture worth a thousand words라는 그 말을 쓰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아트에 대해서 수학을 하면서 아트에 대해서 그거를 바로 잡으면서 그 친구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봤기 때문에 맨날 그림만 그리고 맨날 수학을 풀었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수학과 아트 그러면 이게 applied math와 아트 그럼 디지털 아트죠. 그쵸? 네. 그리고 할머니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계기가 퍼스널 에세이에서 재밌는 스토리라면서 근데 여기 또 감동이 있어야 해요. 레즈메처럼 보이면 안 돼요. 할머니가 제사 때 병풍을 항상 이게 그림을 그려서 놨어요. 근데 지금 쓰시는 게 누구다 그러고 쓰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할머니가 병풍을 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잘 못 그리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할머니만큼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미 디지털 아트로 9학년 말에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미디어 아트와 디지털 아트를 그렸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컨설팅에서 잘못 만지면 참신한 포트폴리오가 안 나와요. 본인이 정말 애가 참 모자라지만 참신한 그림이구나가 느껴져야 됩니다. 팍팍. 걔는 그런 그 미술 컨설팅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사회적인 이슈 같은 걸 본인이 그 정미라든 셈이라든 그냥 드로잉으로 계속 그려봐라고 했죠.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미디어 아트도 유튜브에서 이거를 하면서 이제 그려봐라. 서서 미디어 아트 그 툴 같은 거 써가지고 오픈 소스를 써서. 네. 그래서 병풍을 할머니에게 그 잉어를 본인이 그 감동받았던 할머니가 잘 살았으면 오래 사셨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잉어를 엄청 그립니다. 그리고 쏘죠. 디지털 병풍이 할머니의 깜짝 선물로 되죠. 감동적이죠. 그걸 쓸 때 그걸 쓰고 그걸 하게 하고 본인이 그 에세이를 쓰면서 본인 스스로가 울컥해야 돼요. 그래야 남을 감동시켜요. 예. 그리고 그게 확실해서 얘가 이런 활동을 하게 됐고 그러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어머니는 원장님 우리는 다 고조까지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고조까지 올라가도 어떤 가족사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쯤 젠더 운동을 했어요. 제가 설명에 대해서. 예. 그래서 체도익에서 프린스턴을 간 친구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가만히 보니까 그럼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싫어하는 거, 네가 뭐 하는 거 하니까 뭐 혹시 너는 열등감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몇 박 며칠을 이야기하다 보면 열등감이 하나 나옵니다. 열등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네가 어릴 때 조금 더 싫은 게 뭐였지 어렸을 때? 근데 클 때는 또 없어져요. 목소리요. 목소리가 신소리가 나요. 가만히 저도 못 느꼈거든요. 원장님 이렇게 신소리가 나요. 그래서 할머니가 계시냐? 계신데요. 할머니가 너 목소리 시끄럽다고 하지 않니? 그러니까 그랬던 것도 같대요. 젠더 운동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합창단에 자기랑 중창단이 뽑히면 막 어떤 애가 울고 나갔다나? 뭐 그래서 목소리였대. 그래서 이제 목소리 어릴 때부터 항상 그런 게 있었는데 뭐지? 커서 이제 우연히 디베이트라는 걸 시작했는데 저지가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내 인생의 최초로 speak up 이란 말 들어본 거예요. 나보고 speak up이래. 전부 다 내 목소리 가지고 뭐라 했는데 speak up? 그래서 speak up을 계속 그러니까 발음이 처음에 매터는 뛰어난데 발음이 약간 뭉개져요. 그런 피드백을 제가 받았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무조건 발음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크게 말하게 해라고 제가 그 디렉션을 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려고 사람이 하다 보면 I think 막 이러다 보면 발음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스피크업을 엄청나게 해서 놀랐는데 계속 스피크업을 엄청 하다 보니까 내셔널 데이에서 5명이 저지 앞에 서게 되고 10명이 저지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내셔널 TV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랑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근데 이제 그 스토리를 자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자랑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레저메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날 이제 할머니랑 같이 밥도 먹고 막 그다음에 이제 고깃집에 가가지고 이제 가족 식사를 하는데 할머니가 막 잘했다고 엄청 안아주고 하더니 또 조용히 하래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해 봅니다. 날 저렇게 사랑해주는 할머니는 왜 뭐 날 너무너무 사랑해주다가 여자가 그 얘기를 자꾸 할까? 네,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말하기 위해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어릴 때부터 내가 들어왔던 말 조용히 해라. 할머니가 살아왔던 세상에 대해서 이대 도서관에 가서 쭉 읽어봅니다. 자기가 젠더 스터디를 젠더 운동을 했다는 게 부끄러워집니다. 할머니가 살아왔던 세상 바지도 입을 수 없었고 우리가 흔한 말로 둘째 부인을 또 질투를 해도 쫓겨나는 법이 있었고 그리고 오빠가 대학에 간다고 여자는 많이 배우면 안 된다고 대학도 갈 수 없었던 그 시절 속에서 할머니는 태어나면서 그때까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가스라이팅이 돼 있었던 거죠. 소위 눈물이 납니다. 그 친구가 원서 쓸 때가 미투가 한창이었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미투라는 말이 나오기 전 지금 미투가 세계적으로 하다. 미투라는 말 뒤에 여성들의 눈물을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가 미투라는 워딩을 만들어냈을 때 이 워딩의 힘.
누군가가 미투라는 워딩을 만들어냈을 때의 폭발적인 힘, 그리고 암탉이 울면 반대로 집안이 망한다는 말로 그 써는 눈물. 나는 이 워딩을 만들어내는 액티비스트가 되겠다. 멋지죠? 걔가 마지막에 쓰면서 울었다니까요. 그리고 젠더 스터디가 굉장히 투명한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프린스턴에는 그 다음에 이제 케냐로 학교에서 맨날 봉사를 가는데 그 케냐 봉사에서 체도익의 봉사를 가죠. 뭔가 얼마나 뭐가 있나 봤더니 그냥 뭐 별게 없습니다. 생리대주고 그 축구하고 뭐 그런 거라서 그건 어디에다가 쓸 수는 없어요. 경험담을 특별한 게 없어서. 근데 이 케냐를 갔기 때문에 그 케냐에서 젠더 운동을 하는 사람을 지구를 다 뒤져서 찾았습니다. 책을. 그래서 제가 잘하는 말이에요. 지구를 다 뒤져서 찾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월드 클래스급 지구를 다 뒤져서 찾아서 월드 클래스급의 강사진이 확보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구를 다 뭔가 포커스 갈 때 지구를 다 뒤져서 찾아라고 해서 그 케냐에 여성운동 하는 분의 책이 영어로 된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메일을 보냈어요.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해주겠다. 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출판이 됐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미션은 뭐였냐면 케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처럼 케냐 문화권에 이 해당되는 워딩이 있습니다. 여성에 해당되는 그 워딩이 영어로도 한국말로도 번역이 안 되는 워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완로의 여행기처럼 해서 그 프린스턴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저 롱 에세이가 있어요. 그 롱 에세이 그 부분을 넣고 마이너의 트랜슬레이션을 넣었어요. 프린스턴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격이 된 거죠. 예일날 젠더 스터디도 정확하게 엔트로폴로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로 저격이 된 케이스들. 그 다음 스탠포드에는 전자음향이 되게 유명하죠. 케이스는 그만 이제 안 얘기해도 되죠. 이 PPT가 한 40개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식인지는 이해되셨죠? 그런 한 것들은 많이 얘기를 드렸고, 근데 지금도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 표정이 뭐지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상담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띠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 메이저를 보고 단순하게 메이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설정이 되는 경우. 근데 내년에 원서 쓸 건데 어떡하죠? 급하죠. 정말 급해요. 그 다음 아주 어렸을 때부터의 이것들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가짜는 안 통한다. 죽어도. 돈과 가짜로 통하는 것은 대학에 합격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뇌에 새기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지워도 되겠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얘기. 모든 걸 동원해서 다 냈어요. 모든 걸 동원해서 다 냈어요. 자, 원서를 낸과 동시에 포털이 열립니다. 여기 안 들어간 거 다 내려요. 네가 원서에 다, 여기에 다 냈는데, 모든 걸 털어서 냈는데, 대부분의 애들이 낼 게 별로 없어요. 그럴 때 웹사이트를 내가 활동도를 다 모집한 거를 많이 내거나 웹사이트에 자신의 활동도를 모두 이제 어느 정도 보여주지를 못하잖아요. 여기 내서. 물론 여기다가 링크를 달아서 블로그도 많이 놔요. 여기에 블로그도 많이 넣고 많이 놓기는 한데 사실 이제 블로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11학년 때 다 깨닫는데요. 그 블로그가 이제 날짜들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너무 나름대로 다들 바쁘게 살고 하다못해 그 모든 활동들을 바쁘게 안 하시더라도 가족여행 가시느라고 바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든 해야지 이제 그 어떻게든 그 가족일 때보다 바쁘고 애 공부하기도 바쁘고 하다 보면 3년 이상의 블로그를 유지한 애들이 정말 손꼽아 없어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깨달아서 커런 이슈 저널이라는 걸 연 거예요. 상은 못 받더라도 거기에서 수업 시간에 한 게 그대로 블로그에만 갖다 옮기면 이제 오픈하자마자 지금까지 한 친구들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매주나 2주 만에 한 번 올려서.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로그 활동을 또 못할까봐 우리가 블로그를 관리해주겠다 해도 싫대들. 본인들이 다 하신다고. 어머니들이 그냥 오픈만 했으니까 그냥 올리면 되니까 업데이트만 하면 되니까 공개되실까봐 싫다고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상이 안 나온다고 쳐봐요. 근데 어차피 다 8학년 때 9학년 될 때 다 그만둡니다. 상이 안 나와서 지쳐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계시면 9학년 때 상이 나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작은 대회들도 너무 발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어워드는 많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이 아니죠. 정말 그렇게 하면서 실력적으로 많이 올라가요. 그럼 포털에 올릴 게 동영상이나 스피치가 아예 없으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런 그 또 디베이트 스피치 항목에 있으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 바이올린보다는 나아요. 발리볼보다는 100번 낫죠. 지적 스포츠인데. 예. 근데 뭐 바빠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뭐 하시는데요? 은미체. 수영을 매일 한대요. 펜싱을 매일 한대요. 그 펜싱을 제가 알기로 각각 코치들이 국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애가 제가 아는 애가 80명이 넘어요. 예? 누가 될지 볼 겁니다. 제가. 누가 될지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라고 하는 거에 너무 목매실 필요가 없이 든 듯해요. 왜냐면 그 입사정관들이 어떤 분들은 제가 뽀모했던 분들이 제가 디베이트 전문 학원인데 WCDC라는 데를 모르는 거예요. 뭐야 그럼? 쇼인텔 아시아랑 똑같잖아 그럼. 뭐가 달라? 그래서 제가 있어 보이려고 아시아라고 붙였어요. 우리 대회를. 쇼인텔 아시아. 그리고 저 우리 애들이 더 굳건해지면 이제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그 베트남이나 지금 베트남의 학원들이나 학교도 국제학교들 그리고 다른 하노이, 호치민 그리고 그다음 일본 등등 아시아 친구들을 참여시키도록 이제 너무 센 친구들 말고 그냥 이제 공유해서 참여하는 걸로 계속 이제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시아권 대회들이 참여하는 데에 아이들이 좋은 기회를 얻기도 하고 뭐 등등등등 많은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쇼인텔 모의회도 만들 거고. 그래서 모든 참가자가 모두 상을 받아야 돼요. 퍼세이시브 스피커, 컨빈싱 스피커. 그래서 뭐 어떤 것들에 꼭 어워드가 필요한다고 친다면요. 그래서 아이들 그게 이제 좋은 자극과 동기가 되면 좋죠. 뭐 특별히 어떤 것을 이걸 뭐 쓰거나 이게 아니더라도 동기가 될 수 있는 걸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완전히 매몰된 인재라기보다 자, 그럼 매몰된 인재가 돼야 될까요? 마지막 질문. 맞죠? 근데 목적이 있게 얘가 어떤 피겨가 되겠다고 설정을 해야 돼요. 모델이요. 왜냐하면 예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스탠포드도 마찬가지고요. 히스토리컬 모먼트, 네가 가장 가고 싶은 히스토리컬 모먼트에 가서 너는 뭐라고 질문할래? 이런 게 있어요. 예? 그죠? 그러면 그 스탠포드로 젠더 스터디즈로 얼리를 간 친구는 거기에 뭐라고 썼게요? 예수의 체육 만찬에 가서 예수님에게 이 12제자 중에 왜 여자는 없냐고 물을 거라고. 얼마나 기발합니까? 그 생각을 누가 할게요? 내가 했죠. 그러한 기발성, 기발함. 그러니까 그 친구의 경우에도 아이디어를 냈더니 그럼 이제 원장님 그럼 이건 어떨까? 이게 이렇게 깨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 히스토리컬 모먼트에 가서 뭐 할래? 아니면 네가 되고 싶은 뭔가 예일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유명인을 초대한다. 네가 어떤 학술회 같은 걸 열 때 초대할 사람이 역사적 인물, 그러니까 죽어도 상관없다. 말 가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도 불러낼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걸 물어본 얘기는 전체 그게 진짜 막 그러면 나는 지금 이과니까 소크라테스를 불러봐? 더 융합 인재로 보이려고? 이런 얄팍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실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는데 5학년 때부터 6학년 때부터 7학년 때부터 그 인재상으로 키워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바뀌는 것과 체인지와 디벨롭은 다른 거 아시죠? 이해되세요? 디벨롭은 가면서 디벨롭 되는 거고요. 체인지는 엄마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우리 이과다. 그냥 뭐 브런치 한번 먹고 와서 야 우리 히스토리 오브 아트야 뭐 이러는 게 아니고 그게 체인지요. 엄밀히 말하자면 체인지가 아니라 두 글자입니다. 변덕입니다. 예. 이게 아니고 디벨롭이 굉장히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막 1대1로 제가 모든 분과 다 상담을 드리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큰게끔 저를 모르고 설명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설명회도 오지 않고서든 S&T의 문을 밟는 모든 분들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모두 수혜자가 되기를 제가 바라는 거죠. 운전을 해나가는 거죠. 네. 그걸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털에 들어갈 것들 중에 가장 멋진 건 스피치고 포럼이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NH대인가? 뭐 그런 것도 저희는 작년에 뭐 얼마를 주고 투자를 하고 NHD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원장님. 근데 이거 동영상 언제가 쓸 게 있다 그래서 그냥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처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작년에 떨어진 걸 봤어요. 영상은 너무 잘 만들었어요. 영어가 안 돼. 애가. 그 다음에 글도 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스피치 상태가 발음이나 뭐나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입사자는 상당히 힘듭니다. 발음도 그렇고 스피치 스타일도 그렇고. 제가 설명에 서가지고 라이팅 컨테스트가 있는데요. 뭐 이러면 좋겠습니까? 설 때부터 마이크를 잡을 때부터 그리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르죠. 입사정관도 똑같이 보는 겁니다. 수상을 받았어도 안 올렸으면 좋겠는 동영상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수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안 올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어머니는 S모 학교의 어머니는 이제 뭐 디베이트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퍼블릭 스피킹도 해보신 적이 없는데 원장님 한 3개월 빡세게 시키면 안 될까요? 지금이라도 영상 만들게 빡세게 시키는 거 수학이죠. 영어로 그 석싱트하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스타일부터 다르고 어느 정도 원고를 피드백 맞으면서 고쳐가면서 제대로 학술이든 포럼이든 세미나든 그리고 본인의 스피치를 올려놓는 자신감 있죠. 예, 그다음 브라운도 이제 뭐 동영상을 내려면 내고 뭐를 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 게 디베이트 스피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빼질 않는 거예요. 예, 전혀.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어워드에서 가장 쳐주는 거가 뭐죠? 미국은 글을 잘 쓰는 아이를 너무 좋아하죠. 그 글로 뽑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글이라고 하는 게 모든 걸 말해주는 거죠. 그 단계 이제 발표라고 하는 거에 그 윗단계가 글인 것 같아요. 발표보다도 그 모든 게 이해되는 상황에서 자기의 글로 토해낼 수 있는 거. 논리적으로. 그 능력은 스피치나 디베이트 능력은 엄청 스타일이 길러지려면 제가 볼 때는 2년 6개월 쟤는 국대감이야. 이 아우라 보여지는 게. 예. 그리고 근데요 뭐 그 어떤 경우에는 아니 바이올린은 피아노는 한 뭐 수영은 막 5년을 해. 근데 여기에는 아트 스포츠에는 거의 밑에 안 적어요. 근데 계속 들으셨던 재원생분이요. 그래서 아까도 이거 설명하냐 그래서 이거 말고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기다리다가 그 작은 데 때문에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는 맨 마지막 항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공이 여기 세 번째 뮤직이 들어간다 그러면 좀 다른 얘기죠. 뮤직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애는 원장님 미대라서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러신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아트스쿨 가실 거죠? 아니요.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거는 종합대학이 아니고 팔슨스나 이런 카라치나 아트스쿨에 그걸 잡고 가시는 거죠. 다 무시하고 미대라 그냥 설렁설렁 시켜도 된다는 건 카라치도 세요. 팔슨스 이하의 그냥 미대를 생각하실 때 하는 전략이에요. 그게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로 봤을 때 글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띠임을 잡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띠임 플래닝을 상담을 하고 싶은 분들은 띠임 플래닝이라고 상담 신청서에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수상 실적은 이렇고 이거죠. 자, 이 사진 찍지 마시고요. 이 Law, Philosophy, Politics, Econ, Business, Psychology, History, STEM, Art, Music, Archaeology, Film and Media 이 완전히 현업에 계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보다도 한 5살 미만으로 젊은 그런 뇌가 부들부들한 아이의 멘토만 되실 분들 중에 전 고르라 그러면 지금 뭐 5아이들하고 아니지 한 8학년은 한 10살은 나겠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젊은 세대, 30을 넘지 않은 세대, 예, 31부터도 뇌가 부들부들 유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참신함이 아직 살아있는 이 브레인 집단들 어마어마하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지구를 다 뒤져서 찾아.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백인과 동양인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캐리스라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옥스퍼드가 아니라 캠브리지인데 캠브리지에서 뮤직과 사이콜로지와 퍼포먼스를 전공을 했어요. 예, 학석사인데요. 근데 이 캐리스는 놀라실 거예요. 그냥 미인입니다. 영화 배우예요. 네, 그 제가 두루 깜짝 놀랐어요. 이뻐서. 네, 다른 것이 아니고. 근데 뭐냐면 이게 사이코 드라마 있죠. 그걸 전문적으로 심리지, 우리 말하자면 2인극, 3인극, 문학 작품을 그대로 한다든지 자기의 이야기, 이러한 것들을 기가 막힌 그런 실험 퍼포먼스로 만들어내는데, 예, 전공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이콜로지에서는 어워드를 페이퍼로 상당히 많이 상을 받았고요. 글도 너무 잘 쓰고 예술적이면서 미인이면서 그리고 피아니스트입니다. 작곡. 예. 이런 재원이고요. 그다음 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 프레아 선생님, 조 선생님 워낙 유명하죠. 데이터 사이언스, 그다음 피직스, 그다음 사이언스, 그리고 3시에는 소개드릴 분이 있어요. 카이스트 박사 출신으로 미국 병원과 연결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랩을 본격적으로 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실험실에서 한국에서는 대학에서도 아니고 병원과 그리고 이제 나사로 연결해서 가는 천문학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바이오 프로그램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컴공을 전공하는 경우에서의 그 현업과 그리고 이 친구들 지금 현재 이제 학생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칠 수 없는 거죠. 학생적인 측면에서 컴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멘토들도 많이 있고요. 두 가지예요. 이제 버클리 컴공과 그리고 이제 카네기 멜론 컴공 출신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울대 컴공 팀이 있습니다. 네, 석사팀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는 문과라서 이과는 아니라서 그때도 웹이 필요하거든요. 앱앤 웹 정도는 코딩을 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완전히 지금 학술적으로가 아니라 학문적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문학 이쪽이 아니고 문과 쪽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현대 사회를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줘야 돼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노 코딩 앱앤 웹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걸 이제 관심 분야에 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필름앤 미디어는 밴드벨트 출신의 시네마 이 멘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종 다 멘토들이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하버드 인터내셔널 리뷰 라이팅 컨테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어떤 부분 컨설팅에서 나오신 분이 있을까봐 이것들은 이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회들은. 그리고 이 공개된 건 남들도 다 아는 데들 를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들 받았다라고 하는 데에는 우리한테서 처음 나온 데인데 상당히 장학금도 있는 데들이 많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캠프를 가거나 했을 때 하는 데들이 많습니다. 그다음 IPO는 실전반이 개강 갈 거예요. 꾸준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철학 올림피아드죠. 그래서 피직스를 하면서 철학 올림피아드 좀 상이 있다. 그럼 대단해 보이죠. 여기까지는 띠이 정확해야 돼요. 어워드가 오히려 뭔가 각이 있을 때 달라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여기가 막 엔지니어링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여기 어워드에서 철학 올림피아드 본선 출전이에요. 멋지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엔솔로지 컬렉션, 엔톨로지인데 요즘 이게 이제 컬렉션이죠 보통.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게 없어요. 엔톨로지라고 하는 게 시든지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든지 뭐든지. 근데 예일대의 크리에이티브 라이팅도 굉장히 잘 갈 수 있는, 잘 보낼 수 있는 코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꾸준히 하는 코스가 곧 열릴 거예요. 엔톨로지 컬러지.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대라든가 그다음에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라든가 소설이라든가 플레이라이트라든가 모든 대회들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한 것이 없이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그게 그 대회가 어디 있다라고 해서 그냥 수업 시간에 준비한 걸 나가면 됩니다. 그다음 이 코넨 비즈니스는 창업 대회를 비롯해서 이 클래스들이 있고요. NHD가 있고 그리고 컨코드 리뷰 본격적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워낙 이 히스토리 백그라운드를 가진 멋진 강사들이 많아서 근데 컨코드 리뷰는 도전하기도 그리고 하기도 힘들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8,000자의 히스토리 릴레이티드 리서치 페이퍼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스템이고요. 뭐 사이버 세큐리티 그리고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그다음 트랜스포테이션 에너지 앤 인바이러먼트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 이제 생긴 게 포토그래피 그러니까 사회적 현상을 사진을 찍는 것들 있죠. 거기에 글과 함께 그러니까 포토 저널리즘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도 영상으로 담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포털이 열렸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네. 상도 마찬가지고 드로잉 콘테스트부터 필름 페스티벌을 엄청 찾아냈어요. 청소년이 나갈 수 있는 필름 페스티벌. 예, 그래서 필름 마켓이나 필름 페스티벌에 나갈 수 있는 독립영화나 이제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코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아마 처음에는 인디비주얼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독립영화를 뭐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독립영화를 예를 들어 10분짜리를 만들 때 누구는 극본을 쓰고 누구는 촬영을 하고 누구는 연출을 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팀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극본을 쓰는 건 모두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 극본을 알아야만 이제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영상 편집부터 다양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다음 아는 데들은 뭐 엔랜드, 뭐 IPO, 존 로크 이런 데들은 워낙 모든 작은 학원부터 큰 학원까지 다 하는 데니까 공개를 했습니다. 그다음 트래블 아티클 관련 컴피티션도 있어요. 재밌는 컴피티션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트래블 관련 과들이 이제 코넬이나 NIU 이런 쪽을 생각해 본다면 네,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그 트래블과 같은 경우가 전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히스에도 이거는 멋진 스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퍼스널 에세이도 여행사분이 친척있거나 아버님이 여행사를 하는데 좋은 퍼스널 에세이가 되죠. 그리고 IPO 되는 거고요. 존 노크, 하버드 인터내셔널 리뷰 지금 현재 도전 중입니다. 네. 100 라이팅 코스에서 올림피아드도 각종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1년이 안 됐어요. 에세이의 런칭, 에세이 수업을 런칭한 지가. 근데 지금 수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트리티니 컬리지에서 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 수상한 거를 페이지를 캡처한 게 안 올라왔는데요. 이 수상 그 홈페이지에 가서 캡처를 보면 너무 자랑스러운 게 한국에가 없어요. 한국에는 있는데 필립스 앤도버 막 이렇게 네. 그리고 뭐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어떤 미국의 공립학교 뭐 이런 경우들은 있는데 한국 아이가 이 서울이 없다는 게 서울에서 도전한 친구가 아무것도 없는 대회들에서 1등, 2등, 탑 10에 들었다는 게 전 너무 긍지가 있고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건 대필이 없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럼 어머니들 그래요. 또 원래 잘하는 애들 아니야? 원래 잘하는 애들은 워낙 많겠죠? 근데 왜 전부 수상이 안 나올까요? S&T만 나올까요? 네. 대한민국 서울에서 왜 S&T만 나올까요? 그 다음에 우리 대회들을 모두 카피해서 하는 압구정 학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규모도 크고 압구정이 더 압구정스럽지 않냐. 그래서 거기 갔다가 아니 수상은 다 뭐 남교도 공원애가 수상했다. 본인은 못했다.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라이팅 클래스의 플로우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자원은 아무도 모르는 대회와 그리고 작은 대회부터 큰 대회까지 저희만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아이들을 수상을 안 할지라도 아이들이 압니다. 자기의 에세이 실력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네.
그래서 그 최종 목표는 어워드가 아니라 에세이를 쓰는 그날까지 12학년까지 내 아이의 이 대입의 에세이를 쓰는 그날까지 에세이 실력을 최대로 높이는 거예요. 101장입니다. 한국 논술학원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3까지 모두가 다니죠. 맞나요? 네. 근데 국제학교 우리 친구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논술 전형보다 더 하죠. 한국의 논술 전형보다 더 하죠. 에세이로 모든 것을 표현하며 대학을 가는데요. 그래서 이건 갈고 닦아야 한다. 그리고 어떤 스피치 단계는 포기할 수가 없다. 예. 그게 가장 초속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설명했다보다 강조한 건 뭐죠? 배경 지식이죠. 내가 디베이트를 안 했다면, 이 커러니시 저널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안 했다면 내 아이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토픽을 매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나토가 뭐냐? 그게 뭐 국제기관 아니야? 걔들이 왜 생겼지? 몰라. 그렇죠? 크립토 커런시 알지? 알지. 크립토 커런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알아? 저희 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디베이트라는 걸 안 했다면, 커러니시 저널이라는 걸 안 했다면 단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없는 토픽, 그리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깊이까지 다면적으로 파고들 수 없는 것들을 경험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책 수업은 참 좋은 수업입니다. 근데 제가 문자로 다음에 나갈 내용은 이거예요. 토론 없이 책만 읽히고 계시나요? 네. 그건 나중에 북 수업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커러니시 저널이라는 걸 란칭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저희 선생님들이 너무 라이팅을 쓰는데 숙제만 에세이로 써가지고 에세이 기본판을 너무 모른다. 쓸 줄을 모른다. 라고 해서 이 엘리트 라이팅 코스를 한다면 이 전 코스를 밟고 와야 된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낸 테스트 받아요. 자기가 쓴 것들을 받아서 이 코스가 필요 없는 친구들은 바로 이 코스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숙제를 낸 것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시험 보러 오라면 그것도 막 어머니들이 싫고 애가 말을 안 듣고 막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래도 한번 내가 다시 써볼 거야. 잘 써볼 거야. 뭐 그런 경우는 주제를 주면 써서 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코스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엘리트 라이팅을 하려면 이 코스를 들어야 된다. 뭐 4가지 타입의 에세이라고 해서 저희가 란칭했고,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워크북들이 있는데 그 이름만 따다가 아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 짝퉁이라는 걸 아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카데믹 라이팅이라고 하는 저희하고 말고는 듣지 마시고, 그리고 커러니시라고 하는 것도 짝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러니시 저널도 제가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인터미디엇, 어드밴스드 그 세미나, 그다음에 100 라이팅 클럽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디베이트에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부터 시작한 친구도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한 친구도 있어요. 근데 디베이트 선수반도, 근데 디베이트 선수반의 경우에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뚝뚝뚝뚝. 왜 이 코스를 들어야 된다고 나온 애는 일명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일단 쓰는 거가 저희가 PM 스피치든 아니면 DPM 스피치든 간에 6분 스피치를 하려면 A4 용지로 4페이지 내지 5페이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쓰는 힘은 웬만큼 길러졌고, 그리고 비문학 주제들은 웬만큼 체화되어 있습니다. 들음풍어리라도 굉장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찌 쓸지 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디베이트를 오래 한 친구들은 그냥 팍팍팍팍 올라가요. 여기로 나오는 레벨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학교 에세이 점수가 굉장히 좋았다. 뭐 이런 경우에도 에세이 점수 좋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는 글을 쓸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2레벨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디베이트를 한 친구들은 아는 토픽이나 친숙한 토픽들이 전부 있기 때문에 2단계로 나오는 친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드밴 인터미디엇하고 이거 뭐가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세계대회 진출. 여기는 500자 제대로 쓰기. 글 갖춰서 다양한 형태로. 그러니까 여기는 뭐 몇백 자. 그다음 여기에서는 1000자 이상. 네, 800자 우리 애들 쓰는데요.
잘 쓰게요. 무슨 글에도 잘 쓰게요. 그 다음에 1500자, 뭐, 그 다음 여기는 뭐 2500자가 1시간 만에 나와요. 다다다다다다 써요. 예. 처음에 힘들어 하다가. 똑같아. 글쓰기 처음에 그 두꺼운 책 애들이 읽는 거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두꺼운 책을 읽는 탄성이 탁 생기잖아요. 글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에 어떻게 2000자를 써요. 막 이러는데 그 탄성이 어느 순간에 확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첨삭되는 정도이고요. 상당히 심한 애네요. 그죠? 심한 케이스가 왔습니다. 일단 이제 블로그 활동들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사진은 주로 엄마가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글은 아니 입서장관들이 몇 년치가 얘가 커런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밝은 애로 이렇게 글을 착실하게 몇 년치가 써왔구나를 보는 거지. 그 글을 다 읽습니까? 이거 읽는데도 1인당 할당된 시간이 6분이래요. 안 자고 안 먹고 할 때 정신 똑바로 찰 때 6분이래요. 그러니까 타타타타 할 때 팍팍팍팍 들어와야 돼요. 민긍민긍 쓰면 좀만 했으면 힙스인데 코넬 가고 한 각이 하나만 틀렸어도 힙스인데 네 아이비리그 다 안 되고 물론 윌리엄스 엄청 좋은 학교예요. 그냥 윌리엄스 가고 뭐 이래요. 그다음 지금까지 했던 Themes in the Past 보면 이제 이런 주제들이 전부 이제 커런 이슈를 다 따라갔고요. 이런 모든 것들의 전부 박식한 아이를 어떻게 안 뽑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미디엇 레벨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글쓰기 실력, 민착 멘토링 클리닉 수업으로 이상계열 후 어드밴스드 레벨 반으로 승반. 그 다음에 이제 이코노미스트급 아티클 베이스 렉처를 하고요. 기사를 줘요. 그리고 실시간도 씁니다. 네. 완성된 에세이로 라이팅 블로그 그리고 이제 약간 500자 정도의 대회에 나가요. 어드밴스 레벨은. 그리고 이제 세미나, 시사 아티클 심화 렉처가 되고 그리고 이제 100 라이팅 클럽 이전 단계예요. 여기에서는 상이 많이 나오고 어드밴스도 벌써 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00자 이하로 가는 경우에. 그리고 이제 100 라이팅 클럽입니다. 지금 마감입니다. 전타임 마감입니다. 그래서 전타임 마감이고 이제 대기자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요일에 하나 더 열리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가면 들어가는 걸로 대기자가 지금 각 반마다 10명 이상씩 있습니다. 근데 그 반은 아무도 나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500자에서 3000자죠. 근데 500자를 쓰는 경우는 이제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한 주 만에 500자를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3500자 정도의 에세이 분기별 3개 대회가 진행돼요. 3개 대회를 3개 그러니까 한 달에 하나를 나가는 거예요. 어메이징한 거죠. 그 글을 쓰면서 애들이 희열을 느껴. 디베이트도 어느 정도 되면 애들이 카리스마 때문에 카리스마를 카타르시스 때문에 못 그만두거든요. 근데 글을 쓰면서 희열을 느껴서 뭐 안 그만둬요. 그리고 뭔가 랩탑만 주면 뭔가만 주면 무조건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 하반기 출전 에세이에 대해서 트리니티 컬리지 링귀스틱 컨테스트가 있었죠. 네. 그래서 있었고 하버드 인터내셔널 리뷰가 지금 출전 예정입니다. 네. 한국에서 한 명도 나온 적 없어요. 그리고 이 HI 리뷰가 고등학생이 낸다고요? 말이 돼요? 뭐 그런 분도 많이 있어요. 다른 어떤 전문가들이 석학들이 No way. 내가 말하죠. 현대 정지영 회장이라고 있는데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길이 없으면 만들랬어. 그래서 그거 저 뉴욕타임즈 에디토리얼이 있기 전에요. 뉴욕타임즈 오피니언 섹션에 우리 아이의 글이 한 번만 실리는 걸 제가 도전하겠다고 설명에 얘기를 했고 1년을 도전해서 조앤 양의 글이 SIS 조앤 양의 글이 최초로 뉴욕타임즈 학생으로서 글이 실렸죠. 계속 이메일을 보내서. 그러니까 에디토리얼 섹션에 거기 사설의 사설가가 아니라 계속 이메일을 내 글 좀 실어줘 보냈는데 맨 처음엔 안 되겠어 하다가 어떤 글이 너무 잘 써서 너 실어줄게 해서 실렸어요. 뉴욕타임즈에. 그리고 나더니 뉴욕타임즈 에디토리얼 데이가 생기더라고요.
뉴욕타임즈 에디토리얼은 보통 뉴욕타임즈 리딩 컨테스트 뭐 이런 거는 뭐 쉽게 돼요. 뭐 다른 학원들도 많이 해요. 근데 에디토리얼이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이제 사설 안에 실리는 겁니다. 퍼블리시 되는 겁니다. 예. 역시 수상을 받았죠. 이번에도. 없네. 그래서 SFS에 다니는 학생이 받았습니다. 수상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에디토리얼에. 예. 그리고 100 프레스 클럽을 곧 란칭하고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뭐냐면 스피치 프레젠테이션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퍼블릭 스피킹 대회도 대회지만 자기의 스피치, 테드 톡스 같은 것을 자기 거를 리서치를 해서 테드 톡스를 쓰고 그걸 스피치를 하는 거. 예, 이것도 이제 선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상은 그대로 찍어서 브이로그든 어떤 형태로든 담아서 이 자기의 블로깅에 되게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테드 톡스 말고 SNTX 이렇게 하든지 SCONT를 아시아 X라고 하든지 그거 무대를 가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시죠? 아, 편집으로 다 돼요. 여기 선 것도 여기다 다 만들 수 있어요. 무대 빨간색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아이마다 다 만들어 줄 겁니다. 왜? 원드레드 스피치 클럽에 프레스 클럽에 되면 그래서 기자 진짜 취재하고 본인이 인터뷰도 하고 예 그래서 이번 100 프레스 클럽을 곧 란칭할 예정이고요. 중장기적인 스피치 컨설팅이죠. 미디어 퍼블리케이션은 한꺼번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데요. 이것도 국가대표가 되는 스피치 대회입니다. 예. 그냥 스피치 하세요. 국대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근데 이 대회 자체가 너무 큰 대회라서 저희 학원 내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아니면 그쪽으로 가서 예, 그 100 프레스 클럽에 있는 친구들을 이제 보내서 대한민국에서 한 명 뽑아서 가요. 네. 이제 그 100 프레스 클럽으로 이 친구들 보내는 거. 예. 물론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대회에서 뽑힌 친구들은 힙스를 한 명도 빠짐없이 갔어요.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한 명이 거기 가서 영국이라고 얘기했네. 영국 가서 2등을 한 친구가 한국에서는 한 명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국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본선에 가서 1, 2등을 한 친구들이. 그 다음 이제 북 에세이 클럽이 있죠. 여기서는 시간이 없는 경우에 SAT 필독서를 읽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 리딩에서 SAT 크리티컬 리딩도 하고 에세이도 쓰고 한 큐에 다 돼요. 단어도 외우고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 필독서들 다 읽히고 non-fictional 아티클, SAT, PSAT 지문 다 들어가고 평소에 그러니까 방학 때는 SAT는 PSAT는 토플이든 뭐 하잖아요. 근데 끊기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막 2달, 한 달 해서 점수가 나오는 애들은 원래 영어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거야말로.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몇 년간의 이 트레이닝을 그냥 영어학원 하나를 몽땅 그냥 책 읽고 SAT 지문하고 에세이 쓰고 예, 그 자리에서 실시간 피드백 받고 이것도 굉장히 실속 있는 프로그램이죠. 10월 진행 원서입니다. 찍으세요. 안 찍으셔도 됩니다. 궁금하시면 찍으시고. 그래서 북 1시간. 예. 그 다음에 이 프리뷰 퀴즈나 단어는 저희가 자체 제작한 거예요. 인터넷에 떠도는 게 너무 엉망이라서. 네. 그리고 아티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트 아카데미 리딩도 이것도 저희의 자체 교재입니다. 글 쓰는 법에 대해서 철저히 배우는 3개월 코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베이직 템플릿 기반으로 쓴 친구들 후쩍 쓰더라고요. 제대로. 같은 말, 리전던트한 말 다 빠지게 써야 돼요. 너무 숙제만 하다 보니까 빨리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철저한 마인드맵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쓰고 봅니다, 일단. 근데 그 습관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또 나와요. 제발 스트럭처 좀 잡고 쓸까? 써봐야 되겠대요. 그냥. 그다음에 저희 아까 피드백 말씀드렸잖아요. 쓴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줘요. 각각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링크 너 이거 이러해 이거 이래 이거 이래. 그러니까 조각하는 거죠 정말. 제대로 된 조각품이 나오도록. 다음 테스트 프랩 클리닉은 디지털 SAT 겨울방학 특강과 SSAT 토플. 네. 이것도 이게 대형적인 게 아니라 저희 재원생들을 상대로 했던 건데
여름방학 끝나고 8월 말 테스트에서 맨 처음에 결과보다도 1300점대가 1510점 이상이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IPO 파이널 실전반이 열리고요. 철학 올림피아드. 네. 썸머 캠프가 이제 지원서가 곧 그 마감되죠. 겨울 전에 마감되죠. 마감돼요? 서머 캠프? 예. 마감되는데 이게 그 똑같아요. 이 퍼스널 에세이와 기본적인 서플리먼트를 쓰면서 서머 캠프에 지원을 합니다. 찍으세요? 근데 그런 것도 괜히 어디 가서 막 캠프 하나 하는데 막 1000만 원 가까이 결제하지 마시고 여기서 프랩 과정에 들어가면 이게 결국은 얘를 하는 데의 예비거든요.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예, 써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캠프를 다녀오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희 준비반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 자소서는 똑같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이거는 시즌별로 시즌만 딱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열 거예요. 그러면 그 자소서 원서가 마감되니까. 여기는 예. 그 다음에 저희 대표번호가 508-058인데요. 각각 섹션마다 분리된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로 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덜 불편하십니다. 이해되세요? 네, 508-0582로 걸면 이 지금 에세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북수업이나 이런 것들 508에 걸면 뭐라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냐면 어머니 508-0584로 걸어주세요. 그럼 불편하시잖아요. 아니면 담당자한테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근데 이제 관이 막 분리됐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상담 신청서는 제가 차례대로 순번대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에서 필요한 수업들 관심 강좌에 표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팀 플래닝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팀 플래닝이라고 따로 적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팀 플래닝 상담을 받고 싶다. 그거는 제가 재원생들의 이제 케어스 차원에서 들어보고 요런 거는 얘는 테마를 앞으로 가족사를 쭉 들어보고 특징을 보고 이런 거. 근데 너무 많이 내지 마세요. 저 지난번에 병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는 건 해야지 하잖아요. 네. 이나마 뭐 작은 재능이나마 재능이기 때문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네네. 네. 있어요. 학년마다 있어요. 그 실무자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무자. 5학년부터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직접 여쭤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적어서 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빨리 본인 서브스택을 만들 수도 있고요. 네이버 블로그일 수도 있고요. 네, 인스타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인스타 같은 경우 뭐에 올릴 거가 아까 그 스피치나 아니면 디베이트 영상, 그다음 보여주기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것들. 포토, 동영상 이런 것들이 이제 인스타 시대죠.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더 하죠. 아니요. 컨텐츠를 봐요. 예. 예. 얼마나 오래 했냐가 더 중요해요. 네. 만약에 입시에 남겨두고 막 6개월이나 8개월이나 1년 전에 하면 대학 가려고 한 거로 보이죠. 음. 아니요. 저는 데브라 원장입니다. 네. 그러실 수 있죠. 목소리가 비슷한가요? 예.
어릴수록 좋아요. 네, 어릴수록. 네. 스탠포드의 명 에세이라고 그 굉장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에세이라고 구글에 올라온 쇼앤텔 에세이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 우리 학원과 상관이 없어요. 미국에 갔었는데 제목이 쇼앤텔이에요. 평생을 난 쇼앤텔을 했다. 예. 그게 이제 가장 유치원 때부터 자기가 쇼앤텔 한 거에 대해서 써요. 그게 지금까지 입사전가들이 뽑은 베스트 에버, the best ever 에세이예요. 쇼앤텔 에세이라 그러면 웬만한 사람 다 합니다. 어디 컨설팅 회사 가셔가지고 쇼앤텔 에세이라고 아시나요? 그럼 모르면 좀 이상한 컨설팅이에요. 인테리어만 잘한 컨설팅입니다.